리더님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 보이시죠? 어, 아직 더운 여름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9월에 뉴트라이트의 프로모션으로 8월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죠. 혈행과 혈압 관리에 대한 좀 특별한 프로모션이 9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혈행과 혈압 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혈행, 혈압. 우리 뭐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우리의 실생활과 또 빗대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적혀져 있죠. 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꽉 막힌 도로가 있고요. 뻥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리더님들의 선택은 어떤 도로를 선택하실 건가요? 동일한 거리이지만 나는 10분에 슝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아니다. 너무 빨리 가면 운전하기 무서우니까 천천히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옆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겠다. 이거 사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와 빗대어서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바로 혈관계 건강. 그 혈관계 건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혈관이 있습니다. 모든 혈관이 다 중요하지만 도로로 빗대어 보자면 모든 도로가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죠. 뭐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자면 우리 혈관에도 그런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대동맥이죠. 그렇죠?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 곳곳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로, 대동맥. 근데 이 대동맥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린 대동맥이라고 한다면, 혈관이라고 한다면 영양분과 산소가 온몸 곳곳으로 사실은 첫 번째 단추인데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곳조차도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 있으면 무언가 찌꺼기가 껴 있고 흘러가는 혈액이 끈끈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로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히는 도로는 물류 차질로 인해서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동일한 곳을 가더라도 막 한두 시간씩 걸려버리면 하루가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혈액순환계적인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온몸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활력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여기에 또 덧붙여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요인이죠.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사실은 상반된 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좀 기온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요즘 여름의 평균 기온 몇 도로 막 알고 계신가요? 막 30 몇 도? 이게 체온과 비슷한 이런 온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40도, 40도를 찍었다! 막 이런 기사가 오고 있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날씨가 너무 더워지게 되면 마치 예전에 미세먼지 경보가 휴대폰에 잉 하고 알람을 줬던 것처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여름철에 심심치 않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죠? 열사병.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건강에 위험하니까 실내에 있어라. 실외 활동을 자제해라. 이런 어떤 안내가 나갈 정도로. 근데 또 이 여름철에는 또 굉장히 또 재밌어요. 밖은 너무 더운데요. 또 아는 경우에 따라서 어떠냐면 또 너무 추울 수도 있어요. 지금 저도 사무실 온도가 굉장히 좀 서늘하다 느낄 정도로 가디건을 챙겨야 할 정도로 이거 좀 전기 절약적인 측면에서 온도를 내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에어컨의 온도 보이시나요? 23도예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는 체감 온도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 실내 온도는 23도. 이거 너무 추워서 안 돼. 전기 절약을 해야 돼. 26도 하면은 막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너무 덥다고 막 아우성을 치죠. 그쵸?
그래서 환절기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봄하고 가을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연중, 여름에는 실외와 실내 온도 차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웃기게 열사병과 또 굉장히 반대적인 부분이죠. 냉방병이 공존하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이 환절기가 비단 환절기만이 아니다. 여름 내에서도 내가 하루 중에 이런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 그냥 올해만의 문제일까요? 앞으로 계속될 거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 교육 주제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요,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구 온난화 하면 글로벌 워밍, 그래서 약간 따뜻해지는 약간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임계치를 이미 넘었다. 평균 수온과 기온이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끓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열탕화 이러면 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지구가 뜨거워졌으니까 난방비 걱정은 없겠다. 냉방비는 내가 많이 내도 난방비 걱정은 사라져서 이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글로벌 보일링에 있어서의 부분은 더울 때는 너무 덥고요. 추울 때는 너무 추운 양극단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자연 환경 보호를 또 하긴 해야 되지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방어적으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우리에게 이제 닥칠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누트라이트 주제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 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기후 변화가 계층 간 경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어서 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기온과 강수,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딱 맞죠? 너무 덥거나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냥 잔잔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폭풍처럼 비가 되게 좁은 지역에, 이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것도 이것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래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수가 쏟아지는 이런 부분. 질환이 오늘의 주제죠. 심장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호흡기 계통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요. 그러면 심혈관계 건강에 문제가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아주 미세한 단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서 경부고속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경부고속도로. 대동맥,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에요. 혈관이 이랬어? 여기 보시면 혈관 벽이 어떻죠?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혈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력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은 아주 얇지 않고요. 특히나 중요한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층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어떤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만큼의 탄력성을 가진 탄탄한 혈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 내부적인 요인. 화가 나고, 더우면은 막 지치기도 하고, 막 혈압이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계의 압력이 높아졌고, 여기에 플러스, 먹는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이, 이 혈관을 흘러가는 이런 혈액에 지나친 영양 성분이 많이 있게 되면, 그 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기온과 관련된 극심한 격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중이 되면 요거죠.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이건 도로로 생기면 도로와 빗대어서 내가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사진? 아스팔트가 녹아내린 거? 사람의 체감 온도가 40도라고 한다면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에 가해지는 온도는 40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막 도로에 계란을 놓으니까 계란이 막 있고 막 이런 어떤 상황 그거를 넘어서 막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이런 상황 도로에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비가 많이 막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지나가면 어떻죠? 도로가 막 이것저것
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손상된 곳에는 보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보수를 해야 돼요. 탄탄한 고속도로가 그냥 한번 쫙 깔고 그냥 계속 탄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적인 또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끊임없는 손상이 생긴다. 내 몸 안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기 아주 작은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긴 게 보이실 건데 이 도로에 이 혈관에 물만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 성분이 또 흘러가요. 또 이 손상이 한 번의 손상으로 그냥 한 번 착 스크래치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의 문제를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염증이 초래되거든요. 면역세포들이 글로 가서 달라붙어서 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메이크업하기 위한, 보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혈관에 떠다니고 있는 지방 성분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패여져 있는 도로에 자꾸 낀다라는 거죠. 혈관에. 여기에 누가 출동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면역세포가 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식균 작용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를 억누르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뭐는 못한다?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쵸? 손상된 이런 혈관벽에 끼어들은 지방, 유리된 지방이 그 끼어든 틈바구니 사이에 맞게 끼어들게 되는데 출동한 면역세포가 걔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더 생기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 생겨요. 지방이 쌓여 있고 그 위에 면역세포가 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라붙었는데 얘를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층층이 쌓이는 이런 문제 얘가 덩어리로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거대 죽상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거대 죽상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죽상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갖고 애들이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상 아니고요. 거대 죽상반 이게 한자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래쪽에 적혀져 있는 영어를 한번 보면요. 리피드는 뭐죠? 리피드? 리피드는 지방을 뜻해요. 리피드. 리치는 뭐죠? 리치는 부자예요. 부자. 내가 부자다. 뭐가 부자죠? 돈이 부자가 아니라 리피드가 리치. 지방이 부자인 뭐? 플라그. 리피드 리치 플라그의 이름이 거대 죽상반이에요. 그래서 참 웃기죠, 그쵸? 이 거대 죽상반이라는 이름보다 영어가 더 쉽잖아요. 우리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한자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득 쌓여서 다져진 플라그가 어디에? 혈관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플라그는 어디에 쌓이는 거죠? 이빨에 쌓이는 게 플라그죠, 그쵸? 이빨을 전동 칫솔로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찌꺼기들이 쌓여서 처음에는 미끄덩 빠지는 이런 좀 지저분한 무언가인데 걔가 계속 누적되고 다져지면 뭐가 되죠? 치석이 돼요. 치석. 치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단단한 덩어리로 이빨과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빨과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양치질로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긁어내야 되거든요. 이 혈관도 마찬가지. 이런 리피드 리치 플라그가 누적되고 다져지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과 한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쪽에 있어서의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인 혈관 내경을 좁게 만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혈관벽에 쌓여져 있던 이 덩어리가 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스케일링 안 해도 내가 제거됐네. 좋아할 일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경부고속도로예요. 4차선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근데 우리 온몸 곳곳에 있는 모든 혈관이 경부고속도로 4차선 아니거든요. 어떤 도로는 1차선 아니면 정말 도로가 아닌 갓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커다란 덩어리, 만들어진 커다란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떠다니다가 그런 좁은 골목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혈관을 막아서 그 뒤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물류 이동을 완벽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나온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5년 7월 25일,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기사를 보다가 그 논문을 조금 찾아봤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한 논문이에요. 이거 서양에서도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데 이 중국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동일한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아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과 사실은 생리적인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아시아 권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죠. 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노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분석한 자료로서 셀이라고 하는 이런 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은 여기 기사에 좀 잘 정리돼서 나와 있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딱 이 나이가 되면 뭐부터 폭삭 늙는다고요? 혈관부터. 혈관부터 폭삭 늙는데요. 노화의 폭풍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개념이에요. 노화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딱 1년씩 굉장히 정량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도 달라요. 근데 또 더 웃긴 것은 동일한 사람 내에서도 한 해 한 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제목은 사람은 점진적으로 늙지 않는다. 50세를 전후로 해서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그러면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성장이 완료된 사실 그 시점부터 노화는 시작이 되는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 언제부터 가속도가 붙는다? 30살부터. 근데 50세의 전후로 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 대동맥. 대동맥이다. 혈관이. 그래서 폭삭 늙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신체 곳곳으로 공급하는 경부고속도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50살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이 폭삭 안 늙은 걸까요? 사람마다 이 노화의 어떤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혈관에 쌓인 이런 부담, 나는 30살이지만 나의 혈관의 수준은 30살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60살이지만 나의 혈관의 나이는 정말 30살 못지않게 굉장히 건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어떤 나의 건강, 노화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 온몸 곳곳에 신호등을 띄워서 나의 건강의 가늠자를 조금 세워볼 수 있는 마이 웰리스랩 여기 리더님께 10월 달에 선보여 드릴 건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근데 얘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마이 웰리스 랩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좀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성질환협회에서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혈관질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죠. 나의 혈관이 몇 살인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거예요. 흡연부터 탁 나옵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은 찔리실 거예요. 이 흡연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개 피만 피워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리에. 비타민 C, 히알루론산처럼 이 흡연 한 번 되게 중독적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피우는 것은 가능해도 조금 피우고 많은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나쁜 습관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렇죠? 혈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점수 누적하시면 돼요. 피우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10년이 뭐예요? 한 20년, 30년 피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점 플러스 하시면 되시고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런 내용 이것도 마이 웰리스랩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영양 물질이기는 하지만 얘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으면 굉장히 예전부터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심장 질환으로 인한 10년 이내 사망률을 굉장히 비례적으로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사망률이 따라 올라간다. 이런 부분 200 이하로 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건강과 관련된 나의 혈중 콜레스테롤 데이터를 모른다. 혹은 그 데이터가 막 2년, 3년, 5년 굉장히 막 오래 뭐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 리더님들 보건소에 가셔서 간단하게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조금 요청을 드려요. 왜냐면 여기 리더님들 이제 곧 있으면 마이 웰리스 랩 다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인근 보건소에 가셔서 혈중 데이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하실 것 같고 비만도 23 정도면 이제 과체중이고요. 25가 넘어가면 비만이죠. 그래서 체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혈압도 마찬가지.
식습관은 여기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 코멘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류 및 피자 등 기름진 음식을 먹는 횟수. 그러니까 이제 자의적으로 나는 피자를 안 먹으니까 나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먹어. 0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육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육류를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의 드시지 않나요? 그쵸. 뭐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0번은 체크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양심상. 기름진 음식, 육류 가공품들, 이런 거 드시는 거 모두 포괄하시면 좋으시고요. 음주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는 적정 음주량이라는 것을 막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여성은 하루에 뭐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남자는 여자보다 간이 크니까 조금 더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주, 알코올과 관련된 이런 개념이 바뀌었어요. 적정한 음주량이라는 게 없다. 알코올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음주와 관련된 거 아주 적은 양이라도 드셨으면 드신 양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스트레스, 운동, 여기 리더님들도 25센트라고, 라이드라고 하는 더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도 나름 앞에 식생활 5점이죠. 그렇죠? 5점을 제외하고는 아주 스무스하게 다 0점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어디에 딱 걸리죠? 나이. 나이는 그렇죠. 낭낭 18세이면 좋겠지만 46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20점이 플러스가 당연히 되고요. 그럼 25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력. 대사질환과 관련된 이런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어려워요. 시댁이 있어요. 이거 아니죠. 그쵸? 나의 직계에서 어른들에서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친인척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0점이죠. 그렇죠? 나름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더라도 나의 혈관 이 나이 체크리스트 점수가 30점이다. 딱 타이트하게 30점이다. 그러면 내 나이보다 30살이 아니죠? 내 나이보다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젊다. 내 나이보다 젊다. 실제 내 나이보다 적게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 나이 젊다. 나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름. 근데 이제 30점이 좀 넘어갔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양한 체크해서 사실은 살짝 내가 조금 더 뭐 가산점을 줘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이러면 뭐냐면 그냥 내 나이 정도인 거죠. 내 나이의 혈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60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요. 내 나이의 혈관이 아니에요. 실제 내 나이가 30살이어도 내 혈관의 나이는 10점을 더한 뭐 40살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80점 이상이다. 이건 어떨까요? 사실 혈관 노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아마 다른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미 이 혈관과 관련된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는 그냥 정확하게 나의 혈관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는 알려주지 않지만 내 나이보다 어느 정도를 뺄 수 있다. 혹은 내 나이다. 혹은 내 나이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더 정교한 데이터를 이제 곧 있으면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모든 리더님들이 곧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혈관 나이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젊게 해야 되나요? 이 체크리스트를 하면서도 힌트가 있었죠.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교정해야 된다. 근데 교정이 불가능한 게 있고요. 뭐냐면 내 나이나 가족력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정이 가능한 게 있어요. 교정이 가능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고로 표현을 해봤어요. 3고. 세 가지 높은 거. 근데 이제 세 가지 높은 게 입에 착 안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3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고3. 이 고3 뭐냐면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함께 나에게 찾아오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3 중에 첫 번째입니다. 수험생, 고지혈증이에요. 혈중에 지방이 많으면 어떨까요? 이 사실은 혈중에 떠다니는 지방은 영양 성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혈중에 너무 많거나 또 유속이 느려져서 혈관 벽에 쌓이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 도로 뻥 뚫려갖고 쑥쑥쑥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어떻죠? 얘가 이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혈관 벽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탄탄한 도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꼬불꼬불한 굉장히 복잡한 곡선 도로가 됐어요. 혈관에
혈류 흐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10명 중 4명이요. 이상 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거는 뭐죠?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어떠냐면 달걀도 안 사놓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냉장고에 우리 집은 달걀도 없어. 왜냐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괜히 그거 먹었다가 콜레스테롤 높아질까 봐 나는 사놓지도 않아.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나요? 낮아지지 않아요. 눈물겹게 계란도 안 먹지만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는다. 왜?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테지만 콜레스테롤은 너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섭취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합성을 하거든요. 간에서 합성을 해요. 우리 몸에 있어서의 지질대사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면 간이에요. 그래서 이 간을요, 소화기관에 포함시키잖아요. 이거 뭐 담즙 만드는 거 말고는 소화에 전혀 뭐 기여를 안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관으로 간을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 영양소의 저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질대사 컨트롤 타워가 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뭐죠? 중성지방. 여성분들 중에 계시잖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 안 먹어도, 고기 안 좋아해도 혈중에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하죠. 어떤 병원에 가면 중성지방이 300이 나오고 어떤 곳에 가면 400이 나오고 그 병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 중성지방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못지않게 고중성지방 혈증 굉장히 위험하다, 좋지 않다. 또 더 큰 범주로 이상지질 혈증, HDL, LDL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을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고지혈증 왜 생기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액상과당이나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운동이 부족한 것,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지혈증의 사실은 원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원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그 자체로 먹지 않아도, 왜냐하면 섭취로 인한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몸에서 합성되는 비율이 거의 80%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뭐냐면 포화지방이거든요. 포화지방. 실온에 놨을 때 굳은 상태로 있는 지방. 굳은 지방. 육류에 많이 들어있죠. 또 버터나 마가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주 바삭바삭한 페스트리를 보면서 여기 지방이지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낙서가 많아지고 있네요. 지우개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를 또 꼭꼭 화살표로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 고지혈증 중에 또 다른 거. 중성지방. 혈중 중성지방 뭘로 증가할 수 있다? 빵, 떡, 과일, 국수 많이 먹어도 증가될 수 있다. 나는 그냥 잔치국수, 김치말이국수 잔뜩 말아서 먹었을 뿐인데, 고지혈증이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분해를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HDL의 생성을 촉진해요. 이게 왜 또 이상지질 혈증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냐면 이 HDL은 어떤 방향성이면 골목길에 있는 영양 성분을 중심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쓰이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부로 옮겨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개선해주는 이런 측면으로 HDL이 작동을 하는데 LDL은 그 반대거든요. 중심부에 있는 것을 말초로 옮기는 그 도로를 막는 요인이 되죠. 특히나 어떤 도로? 좁은 도로, 이면 도로, 골목길 이런 것들을 막는 그게 사실은 더 문제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혈압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근데 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 나는 혈압 오를 일이 없어. 나는 정말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한 생각으로 명상과 운동을 하면서 나는 혈압 오를 일이 전혀 없어. 근데 사람은요,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로랑 똑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교차되거든요. 다 넓은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다.
어, 겨, 어, 그 중심부 혈관에서 나온 이런 혈관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 곳곳으로 영양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큰 도로, 고속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가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압력이거든요. 혈액이 혈관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넓은 혈관에서 좁은 혈관으로 가는 와중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관의 탄력성이라는 거죠. 혈관이 탄력적이면 무언가 이제 그런 문제적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거대 죽상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대 죽상반. 거대 죽상반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폭이 좁아졌어요.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이 됐고요. 2차선 도로에서 아주 가느다란 골목길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 혈관에는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질 거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거대 죽상반이 되면 얘가 혈관과 한 몸이 돼서 단단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이 파열되거나 이 덩어리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더 좁은 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혈압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유가 없는 고혈압들이 많아요. 유전적인 이런 요인으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이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높아진다. 뭐 이런 요인들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본태성 고혈압 말고도요. 뭘 또 이야기하냐면 젊은 층의 고혈압을 이야기해요. 젊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떤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시기 그 자체가 아닌데 30살인데 아직 뭐 말 그대로 30살이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이런 층도 조금 포괄이 되잖아요. 애 때문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글쎄요 뭐 직장 때문에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젊었을 때부터 높은 아주 그럼 이 고혈압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뭐냐면 젊었을 때는 높았다가 나이 들면 좋아진다? 이게 아니죠, 그쵸? 왜일까요? 혈압이 높은 상황이 계속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심장, 혈액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온몸 곳곳으로, 우리 몸 온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 심장에는 더욱더 부담이 생기겠죠. 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기 섬마을까지 물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으로 혈관을 수축해야 되거든요. 심장을 수축해야 되거든요. 얘가 수축과 이완작용을 통해서 이제 막 좌심실, 우심실에서 이렇게 혈관 막 쥐어짜가지고 막 뿜어져 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얘가 쉴 틈 없이 더 강한 힘으로 자꾸자꾸 심장이 일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심근이 두터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장이 두터워져요. 그래서 심장이 비대해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내 몸에 근육이 없는데 심장이라도 근육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근육이 늘었으니까 오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대해진 심근은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몸에 울긋불긋 근육이 많은 사람은 날렵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심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기관의 변이가 생기면 심장의 변이가 생기면 그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또 심장이 비대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면 그 부분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다? 젊었을 때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자꾸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더 더할 게 없긴 한데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 우리 주변에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고지질 혈압. 영어로는 리피텐션이에요. 리피드와 하이퍼텐션을 결합한 단어죠. 리피텐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1, 이상지질 혈증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게 아니고요. 17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17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고3까지 다루지 않았고요. 고2까지밖에 못 다뤘어요. 높은 거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고3의 마지막은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이 고혈당 뭐죠? 이 음식을 보시면서 어머나 맛있겠다.
저 생크림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은 저 도너츠 땡기네 라고 하시면 우리 이제 이미 당 중독이에요. 당 중독. 근데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우리 막, 네, 막 얼굴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한참 전이죠. 유행이 많이 가긴 했지만 탕후루. 탕후루가 끝나니까는 뭐, 저 먼 두바이에서 온 두바이 초콜릿. 요즘은 또 뭐가 유행하나요? 뭐 또 아주 달달한 아이스크림이죠.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비싸서 왜 사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막 그쵸 과일이 조금 코딱지만큼 얹어져 있는 다음에 꿀을 잔뜩 뿌려서 막 먹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런 게 마치 유행처럼 혈당을 끌어올리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행이고 너도 나도 먹으니까 이걸 안 먹으면 굉장히 트렌드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처럼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뭘까요? 이제 젊은 당뇨예요. 고혈압이 30살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당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점차 나이가 어려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당, 그런데 우리 나름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 또 보건소 가면 체크하시죠? 뭐만 체크하시죠?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해요. 근데 이 혈당은 공복 혈당만 중요할까요? 우리 사실은 살아있는, 깨어있는 이런 시간 동안에 잠자면서 공복으로 있는 시간보다 어떤 시간이 더 많죠? 무언가를 계속 주섬주섬 먹는 시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먹는 음식에 의해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공복에 플랫하게 혈당이 유지되는 것만큼이나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혈당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너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 이 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포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고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혈당이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이제 당뇨 있는 분들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뭐 혼수까지도 올 수 있죠. 뭐 혈당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에너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변온동물이 아니라 36.5도라고 하는 고정 체중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고혈당의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거든요. 원래 에너지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 어떤 게 맞죠?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땔감을 쬐끔 떼고 그냥 적정 온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뭐 어거지로 막 많이 쏟아서 넣어서 막 활활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는 36.5도에서 끝이 아니라 40도, 50도, 100도, 200도까지 끌어올려져서 화르락 얘가 타버리면 전혀 문제가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는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밀어 넣어도 걔를 에너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에너지화가 되지 않고 중성지방이 돼요.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또 그런 와중에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인슐린은 높은 혈당에 의해서 자극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뇌에서는 계속 췌장에 신호를 보내요. 인슐린 만들어야지 왜 혈당 안 떨어져? 막 이런 어떤 자극?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쉴 틈 없이 일하는 췌장이 불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너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뭔가 실수가 많은 것처럼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인슐린이 만들어지게 되고 너무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얘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리고 또 귀결은 뭐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고장나 버리는 기관적인 변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때문에? 너무 달달한 음식을 탐닉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원래 베이스라인의 어떤 주식이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혈당과 관련된 문제를 워낙에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유행적인 좀 죄책감 없이 먹는 또 지나치게 가공된 이런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비정상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기름기 있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 좀 줄이고, 너무 달달한 음식, 입에 거친 음식을 좀 선택을 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을 자고, 충분히, 이런 어떤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삼고의 문제가 이미 나에게 찾아왔을 때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좋은 생활 습관 유지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 수준에 내가 와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적인 성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3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높은 혈중의 지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또 그로 인한 혈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메가3와 가말리놀렌산, 레시틴, 그리고 또 은행잎 추출물 등의 성분들이 높은 삼고 중에 고삼 중에 첫 번째 고지혈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높은 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적인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혈압의 조절, 항산화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죠. 코엔자임 q 텐과 비타민 E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식후혈당,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이 식후혈당의 조절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 식이섬유소와 바나바 잎 추출물까지 이런 다양한 어떤 기능과 이 기능과 연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고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이런 어떤 성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중에 몇 관왕인가요? 거의 2관왕, 3관왕이 되는 오메가3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오메가3, 오메가6는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 또 먹어야 하는 이유로서 우리 몸 안에서 생리활성 기능을 한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의 족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족보는 뭐죠? 엄마 아빠에서 애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애들에서 또 애들이 태어나고 이런 건데 이 포화지방은 어떻죠?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는 우리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필수 지방산이 아니다. 필수적이지 않다. 이미 내 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실온에 나왔을 때 이제 액체 상태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있어요. 원료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들깨. 들깨니까 바로 누가 딸려오죠? 들기름. 아마씨가 있고요. 오메가6는 참깨. 참깨니까 누가 딸려오죠? 참기름. 옥수수니까 누가 딸려오냐면 뭐 팝콘, 옥수수 기름 딸려올 거고 콩기름. 요렇게 딸려온다. 요렇게 요런 음식들에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딱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죠?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많이 먹는다. 근데 얼마나 많이 먹냐면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 많이 먹는 이유, 나 뭐 옥수수 많이 안 먹어요. 뭐 콩 많이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식용 유지류예요. 식용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식용유. 왜냐면 우리가 콩국수를, 그쵸? 요즘 좀 시원하게 콩국수 좋은 콩이 있으면 삶아서 갈아서 이제 콩국수, 콩국 내서 콩국수 말아 먹을 수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콩을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드르륵 갈면 여기들 기름이 이만큼 뜨나요? 국자로 막 기름을 퍼내시나요? 아니시죠. 기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용유의 주요한 원료로 콩기름이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값싸게 조달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콩을 쓸 거고요. 이 콩이라고 하는 이런 원료에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방앗간에서 짜내서 들기름, 참기름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콩기름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해냅니다.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해내기 때문에 그 식용유에는 유기용매가 조금 남아있을,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좋지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유전자 조작도 뭐 먹어야지, 어떻게, 뭐 유기용매도 어쩔 수 없지, 뭐, 먹어야지, 이런 것을 다 배제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용 유지로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사람이 사실상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오메가6를 우리가 먹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요 식용유 한 바트를 만들려면 콩이 얼만큼 쓰일까요? 콩이 뭐 한 가마니 쓰일 거예요. 내가 콩을 아무리 좋아해도 한 가마니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식용 유지로는 가능하거든요. 기름에 튀긴 음식 좋아하시면. 그래서 이런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20배가 넘는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20배를 넘어서 뭐 30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뭐 필수인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많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역할이 굉장히 상반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하는 생리활성 기능 뭐가 있냐면 혈소판의 응집, 염증, 혈관 수축을 조절을 해줘요. 근데 방향성이 반대 방향이에요. 방향성이 어떻게 반대 방향? 오메가6는 촉진하는 방향, 오메가3는 억제하는 방향. 오메가6가 그러면, 왜 필수로 저걸 먹지? 저렇게 나쁜 것만 하는데? 사실은 이 기능은 내 몸 안에서 필요한 기능이죠. 출혈이 있을 때 혈소판이 응집해서 지혈을 돕거나,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염증이 일어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면역세포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혈관도 필요에 따라서 수축해야 되죠. 얘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인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얘를 너무 비효율적,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0배 이상.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극에도 혈소판이 응집하고 염증이 촉진되고 혈관이 수축되는 이런 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나는 기름에 튀긴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러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콩이라고 하는 원료에 전체적인 이런 함량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 정말 뭐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지방만 빼고 걔를 버릴까요? 그거는 식량 자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걔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지박. 기름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동물 사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물 사료를 누가 먹냐면 소, 돼지, 닭 모두 다 먹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가 깨져 있지만 동물의 몸에서도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가 이미 다 깨져 있다. 그래서 식용유 내가 안 쓰더라도 사 먹는, 내가 직접 소, 돼지, 닭을 키워서 달걀을 먹고, 뭐, 돼지를 뭐 먹고 이러지 않는 한,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목청을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뭘까요? 이 오메가3와 관련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져 있는 또 많은 논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도움을 준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또 국내 이제 사회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연간 의료비를 3천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탄탄한 근거를 오메가3가 가지고 있다. 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6와 3의 밸런스가 이렇게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오메가3의 추가적인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건강기능식품법에서도 이 오메가3에게 4개의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죠. 혈행, 중성지질, 눈 건조, 기억력 개선이라고 하는 두뇌 건강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4대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메가3와 더불어서 혈압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바로 코엔자임 Q10이죠. 소의 심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1957년 소의 심장에서 발견된 특별한 성분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심장의 활력 에너지로서 쓰입니다. 이 q 1 0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체 화학 공장이죠.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ATP, 에너지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돕는 조효소이고요. 기능성 원료적인 어떤 내용에서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체 합성이 가능한 이런 영양소이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40살이 넘어가게 되면 급격히 생성이 감소되기 시작을 하고 60에서 80세가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양소가 된대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그래서 이제 혈압과 관련된 이런 논문을 가지고 있죠. 또 여기에 플러스로 앞서 설명드렸던 고지혈증, 특히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이제 정기 매일매일 섭취를 하시죠.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섭취하실 때 체내에서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이 더 심각하게 결핍될 수 있다.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혈당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식이섬유소, 거친 음식 식이섬유소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기능적인 원료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이죠. 지표 성분으로는 코르솔산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인 성분이에요. 다른 인도나 필리핀에서 혈당 케어나 장 건강, 감염 예방, 상처 치료 등의 원료로서도 쓰이는 특별한 원료인데요. 얘를 가지고 한 인체 적용 시험입니다. 코르솔산
의 어떤 지표의 내용을 가지고 혈당과 관련된 개선의 결과 15일의 섭취를 통해서 혈당 수치를 30%, 20%까지 감소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유형의 섭취를 토대로라도 혈당을 낮춰주는 이런 어떤 결과를 바나바의 추출물, 지표 성분 코르솔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누트라이트의 특별한 9월 프로모션의 핵심 제품입니다. 바로 누트리마린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 누트리마린 오메가3를 생각하실 때 여기 리더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있죠. 파이토, 마린, 셀입니다. 파이토는 식물성 오메가3죠. ALA라고 하는 화이트 치아씨드로부터 얻어낸 특별한 식물성 오메가3가 이 파이토의 주인공이고요. 이 마리는 EPA-DH, 오메가3입니다. 1000mg의 고함량으로 이 오메가3가 담겨져 있고, 이 셀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0분의 1의 단위로 오메가3를 잘게 쪼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먹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몸 안에서 더욱더 잘 흡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공법이 쓰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8월에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이번 달 새로 출시될 제품 뭐죠? 누트라이트의 비타민 D3 플러스 K2, 기존의 누트라이트의 비타민 D가 비타민 D3 플러스 K2로 더 좋아져서 흡수율을 더욱더 높인 특별한 원료 선정을 통해서 선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점은 한 가지 이름이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D3는 어렵지만 K2는 입에 이상하게 착 붙죠, 그쵸? 여기 리더님의 집에 하나 한 벌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등산복 브랜드 K2입니다. 그래서 누트라이트 비타민 D3 플러스 K2와 함께하면 어떻다? 내가 못 가던 산도 올라갈 수 있다. 등산도 가능하다. 뼈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혜택. 그래서 누트라이트 기존의 제품들 더 높은 흡수율, 더 좋은 테크놀로지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린다. 파이토 마린셀이 더 먼저이고, 먼저 선보였던 이 변화된 오메가3의 포뮬라였죠. 여기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D3 플러스 K2. 이름이 그쵸, 막 잘못하면 꼬일 수가 있어요. 비타민 D3 플러스 K2를 먹고 등산 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트리마린 오메가3의 이 원료 안전성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 오메가3 원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누트라이트는 누트라이트만의 관리 기준을 따라서 여기 중금속 중에 뭐 대표 주자죠. 납, 수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이제 고시 기준이 0.5인데 누트라이트는 0.005 비율로 치면 1000배나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리 기준상 안타깝게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기준조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누트리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안 해도 되는 이런 기준까지 마련해서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머리카락의 100분의 3보다 작은 아주 저분자 오메가3로 쪼개서 높은 흡수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썼다. 파이토마린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메가3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능성 네 가지를 누트리다린 오메가3 전달드릴 수 있도록 고함량으로 또 혈행에 더욱더 포커싱해서 EPA를 더욱더 강화해서 또 식물의 오메가3죠. 이 화이트 치아씨로부터 얻은 ALA 부원료까지 탄탄한 포뮬러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누트라이트의 포뮬러 과학으로 빈틈없이 채운 멀티 포뮬러로서 누트리마린 오메가3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코큐텐도 마찬가지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코엔자임 Q10 함유하고 있고요. 인체 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효공법으로 생산했고요. 코엔자임 Q10과 함께 비타민 E, 오렌지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까지 함유한 독자적인 포뮬라입니다.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또 3고의 마지막 혈당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리코다운 혈당 감소가 확인된 기능성 원료이자 바나바이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 누트라이트가 까다롭게 설계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6종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크롬아연, 셀레늄, 나이아신과 비타민 B6,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고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 잎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을 예정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모션인데요. 바로 누트라이트의 혈압 건강 프로모션입니다. 누트리마린 오메가3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혈행 건강 프로모션, 또 코엔자임 q 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압 건강 프로모션 이 두 개의 스킴이고요. 이 각각의 프로모션에 따라서 글리코다운의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프로모션이 9월 9일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9월에 여기 리더님들께서 또 알고 가셔야 되는 특별한 또 새로운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기 리더님들께서 열심히 하셨던 이 굿모닝 코리아의 앵콜이 9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에요. 전 국민 건강의 루틴을 굿모닝 코리아로 멋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8월 18일부터 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자격 플래티늄 이상의 모든 리더님들께서 팀장으로서 이 굿모닝 코리아 이끄실 수 있는데요.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팀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 미션의 본격적인 시작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 미션 혜택, 성공 팀원 모두에게 엔자임 바이옴 미니가 증정이 될 예정이고요. 미션을 성공하고 구매 인증까지 하시게 되면 최대 10,000원 상당의 배우처가 제공이 되는 추가 혜택이 있어요. 또 잘 알고 계시는 혜택이죠. 더 많은 팀원이 성공하면 할수록 최대 150만 원까지의 멋진 경품이 증정이 되는 굿모닝 코리아 9월 1일 새 회계연도와 함께 여기 리더님들께 다시 선보여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이기는 한데요. 여기 리더님들 에너지 잃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이제 우리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9일 새해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잠깐 질문이 있으신 혹시 리더님이 고지혈증 중에서 HDL의 수치가 높은 것은 여기 질문이 있었네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얘가 이제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중심부로 옮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H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생활 습관,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HDL이 높아질 수 있죠. 정상적인 수치보다 HDL이 높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것. 이금열 리더님 이제 HDL 수치가 높으신가 봐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근데 LDL은 높은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또 깨알같이 남겨주셨네요.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